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발전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3페이지를 펴주면 됩니다. 오늘 배울 국가는 발해 하나의 국가만 배워볼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발해가 건국하고 발전하는 과정, 두 번째는 발해의 통치체제 정비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해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해 왕이라고 하면 4명의 왕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발해를 건국한 고왕, 두 번째는 중국 당나라를 공격한 무왕, 세 번째는 당의 선진 문물을 적극 받아들인 문왕, 마지막 네 번째는 발해 최대 전성기를 구가한 선왕입니다. 먼저 발해를 건국한 고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왕의 성씨는 대시요, 이름은 조영인 대조영입니다. 이 대조영은 고구려 출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는 말갈인. 당시 북방 민족 중에 말갈족이 있었는데요. 피는 말갈 계통의 말갈인이고요. 국적은 고구려 사람이 말갈계 고구려인이라고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당나라 요서지방에 랴오강 서쪽인 요서지방에 거란족의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렇게 당나라가 혼란의 틈을 타가지고 대조영 등등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요동지역으로 랴오강, 즉 요하강 동쪽 지역인 랴오등 요동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추격해온 이해고가 끄는 당의 군대를 대조영이 천물령정에서 격파한 결과 이 동모산 근처에서 69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이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2대 왕인 이런 고왕 대조영의 아들인 대무의 이 무왕의 업적과 활동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뭔가 무술, 뭔가 전쟁을 벌인 그런 닉갑의 이름이 느껴집니다. 이 무왕의 업적을 보면 첫 번째로 그 연도의 호칭, 이 연호인 인안을 사용합니다. 연호라고 하면 중국 천자 국가만 만들 수 있는데 이 발해에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자부심과 힘이 강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왕이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주변 말갈족들을 발해에 통합해 나가니까 당나라가 발해를 협박하고 압박해 나갑니다. 이때 우리 상남자 무왕이 먼저 당나라한테 선제공격 선빵을 날려버리거든요. 발해의 장수였던 장문유를 지켜가지고 당의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발해와 당나라 사이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기 직전이었는데 이 시기쯤은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대흠무, 문왕이 3대 가독부, 즉 3대 발해 왕으로 등극함에 따라 가지고 그 정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왕, 뭔가 전쟁을 벌인 느낌, 그 아들은 문왕, 뭔가 문물 문화를 발전시킨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럼 문왕의 치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왕 때도 이러한 연호를 썼는데요. 크게 흥하는 대흥이라고 하는 발해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는 다르게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 제도를 수용함에 따라 가지고 당나라의 중앙 관제인 삼성육부 체제, 삼성육부의 관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 삼성육부는 좀 이따 뒤에 가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왕입니다. 문왕이 죽고 난 다음 한참 뒤에 이 대인수가 발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바로 선왕입니다. 이 선왕 시기 발해는 9세기 초 말갈 세력 대부분을 복속함에 따라 가지고 옛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발해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만큼 최대 전성기를 누리게 되니까 발해가 당나라로부터 극찬을 받게 되는데요. 바다 동쪽, 당나라 기존 바다 동쪽에 아주 완성된 국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발해라고 하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왕이 죽고 난 다음 발해가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9세기 말에 국력이 쇠퇴해요. 잘 나갔던 발해가 갑자기 세력이 약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두산 폭발설, 화살이 폭발해가지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그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거란이 쳐들어왔다. 이런 다양한 썰이 도는데요. 어쨌든 팩트로는 여기 거란, 즉 요 나라의 침략으로 10세기 초반에 여기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발해가 건국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이 사료를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이 발해의 지배층, 소수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대부분 백성들은 말갈족이었는데요. 그 발해는 중국의 역사인가 우리나라의 역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발해는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증거가 되는 역사적인 자료, 이 사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가 쓴 이 구당서의 내용을 보면 자, 고왕, 자,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얘 진짜 별종이다. 쟤 정말 독특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별종, 뭔가 종족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통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나라가 고구려의 별종, 얘는 고구려 사람이라고 이미 못을 받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구려 계승의식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고려, 즉 고구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자기 무리를 끌고 영주로 옮겨 살았다. 그 무리를 이끌고 동으로 가서 계루부, 뭔가 고구려의 또 삐를 또 내주네요. 계루의 옛 땅을 찾아오고 동무산에 운거하여 발해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유치국사라고 하는 책에서는 발해는 고구려 옛 땅에 세운 나라다. 뭔가 또 고구려를 강조해 줍니다. 백성에는 자, 말갈족, 자, 말갈인이 많고 토인, 자, 고구려인이 적은데 토인이 촌장이 되었다. 토인이 적지만 자, 지배계층 그 문화를 구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속일본기, 자, 일본 측 기록에서 발해와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발해가 일본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후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또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속일본기에서 일본이 발해한테 편지를 쓴 내용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일본 텐노 천황은 상가, 자, 고구려 국왕에게 문안한다. 발해 국왕도 아니고 자, 고려 국왕에게, 자, 고구려 국왕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고구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보면 자, 고려 국왕 대흠무가 자, 문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자, 무왕이라 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교과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자, 문왕 때 일본에 편지 쓴 내용에서 자, 고려 국왕, 자, 대흠무 이런 식으로 나는 발해도 아니고 난 고구려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인데요. 여러분들, 자, 김부식이 역사를 쓸 때 완전 꼰대 중에 꼰대거든요. 뭔가 미신, 전설 이런 거는 거의 다 배제하고 이 우리나라 역사인 삼국사기를 써 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팩트가 아니고 또 내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뭔가 전설, 미신은 다 뺐기 때문에 그 꼰대 중에 꼰대, 자, 김부식이 쓴 이 발해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꼰대 김부식이 말하기로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그 똑같은 무리를 끌어모아 북으로 이런 사란에 모여서 발해를 세웠다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발해를 우리나라 국가다 말하고 있고요. 자, 발해가 있을 때 남쪽에는 통일신라, 즉 신라가 있었고요.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이 이 최치원이 이 고운집에 쓴 말이 있는데요. 옛날 당의 고종 황제가 고구려를 쳐 없앴는데 고구려는 지금 발해가 되었다. 라이벌 국가였던 신라도 발해를 고구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증거가 됩니다. 또 고려사에 보면 자, 발해가 멸망하니까 발해국 세자 대광년이 자, 무리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귀화하였다 되어 있고요. 고려는 그에게 왕시성을 하사하고 왕실족보에 등록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해가 중국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국인이라 생각하면 중국 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말가 계통이라면 저 북방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한반도로 내려왔습니다. 예. 이 대광년은 고구려 사람이라는 인식, 또 우리 고려도 발해는 같은 고구려 계승국가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발해가 멸망하자 대광년이 북쪽이나 중국 땅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 한반도 남쪽으로 들어가고 우리 고구려도 우리는 한민족이야, 너 잘해줄게 라고 하면서 극진히 대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 고려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비교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발해의 통치체제 정비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 문왕 때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자, 삼성 육부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온 게 아니라 각 부서의 명칭과 운영 방식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당나라 삼성 6부에는 총 3가지의 성이 있고 그 밑에 6가지 부서가 있는데요. 바로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입니다. 이 중서성에서 정책을 세우고요. 이 문화성에서 이제 정책을 심히 깊게 토론하고 난 다음에 결정된 정책을 이 상서성에서 그 아래 6부에 명령을 해 실행했거든요.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그 명칭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중대성, 정당성, 선조성이라고 썼고요. 이 3개 중에서 이 상서성의 그 힘이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졌는데 이 발해에서는 상서성에 통하는 이 정당성이 가장 셌고요. 이 정당성의 장관인 이 대내상이 국정행정을 총괄했다고 합니다. 또 당나라와는 다르게 좌사정, 우사정으로 부서를 나눴고 이호, 예병, 형공의 각 부서를 또 둘로 나눴고 이러한 각 부의 명칭을 충인의 지예신 유효적 명칭으로 덧붙였다. 독자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운영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중정대, 문적원, 주자감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을 봤고요. 다 지방을 보면요. 자, 지방에는 5경 15부 62주를 두고 각 이러한 행정구역의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기도 이러한 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 개념이 5경 15, 62주에서의 부, 이 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에서 가장 큰 도시를 5개 선정했거든요. 그에 따라 서울 경자인 5경. 자, 여기 발에는 5경을 다 돌아가면서 정기적은 아니지만 좀 이동해 가면서 5경을 여러 가지 수도로 삼았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 안에 작은 또 도시들을 62개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했다. 그래서 이 15부에서 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 이 주 같은 경우에는 시, 군, 구 개념.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요. 이 경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단 맨 끝에 이런 촌락이라든지 이쪽의 행정구역에는 지방 간의 손길이 다 뿌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다스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 발에는 5경 5개의 수도급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 개념의 15부 이 부 안에 주를 나누어서 5경 15부 62주로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경. 자, 5경이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쯤 추측되는 동모산에서 698년 대조영 고왕이 발해를 건국했고 732년 무왕 때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튼 밑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남북국의 시세가 전개가 되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해에 대해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가 건국되고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